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축 잡담. 저희가 지금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난 이제 휴식기 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먼저는 콜린 로우의 콜라주 시티, 그리고 그 스티븐 컨의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라는 책들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이제 저 자작이 봤던 건데, 네. 그 데이빗 레더베로라는 건축사, 건축 이론가의 그 아키텍처 오리엔티드 어더와이즈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 이거 저희가 지난 6주 동안 이제 매주 스터디를 나누고 했었는데 사실 이 책을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하실지 궁금했어요. 이 네. 책은 사실 좀뭐 따로 읽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챕터마다 따로 읽어도요. 사실 제가 뭐 이 책을 뭐 전체를 뭐 개괄한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이것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좀 삿된 생각들을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12주 동안 진행하신다고. 네. 네, 여러분 강의료 내셔야 됩니다. 학교로 가야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건축을 이해하는 이분법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해보자. 우리는 분명히 다음에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어요. 오브제로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형태의 건축과 형태의 건축이 맞죠. 언제나 어떤 행위의 배경이 되는 그라운드로서의 건축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실상 건축은 이 둘 모습을 모두 가진 채로 존재해왔다. 우리 눈안에 들어오는 것과 눈안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 모두를 가지고 있죠. 페이싱이라는 오리엔테이션, 어떤 방향 잡기는 건축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어 왔다. 이 방향 잡기는 어디를 향하는 관점에서 되게 남쪽으로 향하는 건물 혹은 도시의 가로를 향하는 건물이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페이싱이라는 단어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건물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이 건물이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페이싱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어떤 표면을 만드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건물이 놓이는 어떤 환경과 그 표면이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장님 방금 얘기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이게 1페이지 내용 아닙니까? 네, 맞아요. 1페이지에 내용이 있어요. 건축에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방향성은 아니고 이제 페이싱? 건축이 저에게는 아직 등장하진 않았는데, 건축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건축이 주변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함께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방향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건축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건축은 어떤 그 자기 충족적인 효율성의 만족을 이뤄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의 건축은 어떤 생산품으로만 바라보고 방법과 기술로서 대해짐으로써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이 건축은 굉장히 내향적인 그 존재인 거죠. 굉장히 내재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는 privacy라고는 단어로 이해되지만, 이것은 privacy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deprived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핍된 것이다. 내재적으로. 그래서 이 내재적인 결핍을 극복하고 건축은 그 밖에 있는 것과의 관계를 정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orientation outside. 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 방향 잡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콘트라포스토라는 조각의 개념을 혹시 아시나요? 그
앞에 로마 조각들 말하는 거 아닌가? 르네상스 후기부터 시작해서 한 바로크까지의 조각들. 그래? 네, 아마 콘트라포스트 약간 후기 그건가? 그리스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요. 앞에 골반은 앞에 보고 맞아요. 약간 몸 옆으로 몸은 틀어가지고. 약간 옆으로 옆을 틀고. 보고. 예. 근데 뒤틀어서 그거는 서 있는. 되게 로마 때 조각들도 그런 그럴 것 같아요. 포지션들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알고 있어서 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카운터 포지셔닝. 음. 이 그러니까 몸의 부분들이 약간씩 엇갈려서 맞아요.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런 조각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역동적인 방향성을 가진 채 뒤틀어진 것.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서의 조화를 이뤄낸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취함을 통해서 어떤 균형의 상태를 찾는 것을 우리는 건축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언제나 향하게 되는 주변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떤 디자인된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콜린 로우의 골라주 시티를 생각을 하면서 도시가 여러 개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과 부분이라는 것들은 어떤 다른 의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리고 이 디자인된 건물들의 다른 의도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레더베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넘어서의 실제를 이야기해요. 건축이 놓이는 실체가 있다.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실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책의 세 파트를 통해서 이 다른 방향으로의 건축, otherwise를 향해서 나가는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건축이 어떻게 performing 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performance에 관한 얘기. 이 performance라는 것은 건축이 그 건축이 아닌 것, 건축 외의 것과 만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그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건이 벌어지고 건축이 닳고 건축 위에 다른 것들이 입혀지고 이런 과정들이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용하는 거. 이 상황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항상 놓여지는 상황이 있고 이 식당이라는 것은 그 상황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토포그래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건축이 놓이게 되는 그 지형, 바로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낯설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지요. 근데 그러니까 이 퍼포밍, 시츄에이션, 토포그래피 이런 개념들 자체가 우리가 뭐 막연하게 설계 때 많이 반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썰을 풀기 위해서 그냥 가져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왜 otherwise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한테는 이게 otherwise인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약간 거부하고자 하는 태도는 뭐냐면 그 자기 완결적 형태로 독자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건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의 굉장히 큰 경향은 그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맥락적인 가거든요. 건축. 네.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이죠? 이 책은 비교적 최근에 쓰여진 책이에요. 2008년, 2007년, 2000년대 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쯤에 쓰여진 책이에요. 하지만 이분의 어떤 작업은 굉장히 오래됐죠. 아키텍처 토포그래피에 대한 책이라든지 에콜로지에 관한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익숙할 것 같은 온 웨더링이라는 글이 있죠. 네. 우리는 그거를 학부 때 읽으면서 커왔고. 난 안 읽었어. 아 그래요? 하지만 교수님들이 항상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죠. 말했었지. 건축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 건축이 놓여 있는 상황, 작용, 주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의도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실제에 놓이게 된다라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 실제에 위에 놓인다. 놓인다. 실제 위에 놓인다. 뭔 소리요? 뭔 소리인지 설명. 아까 이제 디자이너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를 우리가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허. 이 건물 옆에 이 건물을 짓는 것의 문제로 혹은 여기에 설계된 공원 옆에 이 건물을 짓는 것의 문제로 뭔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게 약간 부동산 가격의 문제로 이 건물의 맥락을 놓을 수도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맥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평들이 있어요. 근데 레더베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평의 문제는 실제라는 지평의 문제예요. 그래서 레더베러는 온 웨더링이라는 글을 썼죠. 그 실제가 뭐죠? 이를테면은 자연인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연이죠. 환경과 시간의 압박? 환경과 시간의 압박.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과 시간의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중간에 등장하는 다른 얘기들을 보면 practicality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지하철 바닥을 내려갈 때 그 지하철에 굉장히 두꺼운 돌바닥을 깔잖아요. 그게 닳아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어떤 자연의 풍화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매일 사람들이 거기를 오고 가면서 닳게 되는 일상성에 의해서 닳아버리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작용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물리적인 작용은 조금 더 추상화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 우리의 인식을 벗어나는 이미 있는 것, 그러니까 자연이죠.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In this book, I attempt to show that the building's exposure or subjection to the many and varied dimensions of its ambient conditions amounts to a disavowal of sovereignty, not just the buildings but the designers too. 어떤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건축이 놓이게 되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ambient condition, 주변적인 분위기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거부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이 책이 계속 주제들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이 디자인되면서 건축 자체 안에서 결정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변해가는 과정들. 그 약간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지? 그거예요. 그거네요. 네. 네. 그걸 어렵게 말한 거구만. 어렵진 않은 것 이 같은데. 책의 파트들을 보면은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음. 그냥 그것에 대해서 건축가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자기완결적이지 못하고 언제나 풍파에 시달리며 의도하지 그쵸. 않은 작용들을 받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게 한편으로는 약간 자기완결적인 건축이 굉장히 득세했던 시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피터 아이젠만 같은 건축가가 건축 안에서의 어떤 자기완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조를 3x3으로 세워놓고 뜯고, 밀기, 밀고, 돌리기, 당기고. 비틀기 이런 그 공간 조작의 과정들만으로 주택을 만들었다. 이게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건축 안에서의 자기완결적인 작업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세를 했던 시기가 있었고 약간 그런 태도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책 얘기를 정리해 보면 건축은 자기완결적인 게 있고 바깥을 향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분은 바깥으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한 것 같고, 네, 그 형식 그런 방법이 performing, situation, topography 이렇게 세 가지가 그렇죠. 이제 건축은 건축이 놓이게 자기완결적이려고 하나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에 맞부딪히게 된다. 앰비언트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 멀티 레이어 오브 앰비언트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책을 후려쳐서 정리를 하셨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네. 그 각 파트들이 어떻게 건축이 시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네. 독립적일 수 없다는 수 얘기를 하고 있는 없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 근데 그 왜 그런 얘기를 결국 하게 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분의 어떤 배경이라는 것이 그 현상학이잖아요. 데이비드 레더베로라는 분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목하고 보고자 했던 것은 실제로서 존재하는 건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서 존재하는 건축을 우리가 바라보면 디자인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건축과는 다르게 실제의 건축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시달리고 있는 건축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비드 레더베로가 다른 책의 후문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Phenomenology in the writings of Husserl, Heidegger, and Merleau-Ponty was less a philosophical doctrine, one that supposedly privileges personal experience, than a philosophical method, a style of thought that does not seek to explain or analyze the world in the manner of the natural sciences, but to describe phenomena as they give themselves to experience.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 그대로 대상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정확하게는 기술한다인 것 같아요. 그 대상을 계속해서 떠올려지는 대로 기술해보는 거. 근데 이 레더베로우는 건축이 시달리고 있는 그것 자체를 그냥 그저 그대로 기술해보니까 아, 건축의 시달림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사실 좀 손쉽게는 이 책을 그렇게 후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